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순신 전략연구소장 이봉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순신 장군의 하포해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포해전은 1592년 음력 5월 7일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 하포구 일원에서 벌어졌던 해전이 되겠습니다. 우선 그 상황도를 좀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포해전 당일은 1592년 5월 7일, 음력 5월 7일인데요. 그때 정오경에 이 옥포에서 이순신 장군이 최초로 큰 승리를 거두고 난 뒤에 그 다음날 오후에 이 영등포라는 곳은 지금 현재 지명으로 경남 거제시 장목면 구영리입니다. 여기로 진출해 있는데 적선이 다시 그 5척이 도망가는 걸 추격해가지고 마산까지 들어가서 그걸 경멸하고 밤중에 내려와서 남포에서 잤다. 이게 이제 하포해전 전체 상황도가 되겠는데요. 이걸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정오경의 옥포에서 일단 승리를 했죠. 여기가 옥포인데. 그리고 오후에 7일 오후에 옥포에서 영등포로 이동을 했습니다. 이쪽에서 옥포에서 영등포로 이동을 했죠.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정박을 해가지고 하룻밤 잘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오후 4시 전후 신시라고 이순신 장군이 이야기를 했는데 적선 5척이 나타났다는 보고가 들어와 가지고 추격해 가지고 하포로 따라 들어가 추격을 해서 경멸을 하고 그 다음에 밤중에 노를 저어서 내려와 가지고 남포에서 진을 치고 잤다 이렇게 이제 돼 있는 게 이게 그 전후 상황입니다. 이제 임진장초 이순신 장군의 기록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 있냐 하면은 옥포해전 직후에 영등포 앞바다로 물러나 태주 영등포 전향하여 군졸들에게 나무하는 일과 물 깃는 일을 명령하고 밤을 새울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선조에게 보고를 했는데 그런데 오후 4시경 멀지 않은 바다 가운데 외선 5척이 지나간다고 척후장이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이러거든요. 신시량에 푸른 해중에 멀지 않은 바다에 우외 대선 5척 다시 외 대선 5척이 지나간다고 척후장이 병고를 보고했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여러 장소를 거느리고 이를 쫓아서 웅천땅 하포 앞바다 웅천지 하포 전향이라 그랬습니다. 거기에 이르러 배를 버리고 육지로 오른 적선 5척을 당파 분멸했다. 그러고 난 이후에 밤에 노를 재촉해가지고 창원 땅 남포 앞바다에 이르러 진을 치고 밤을 새웠습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한문으로는 승야 총노하여 지 창원지 남포 전향하여 결진 격야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하포해전 그날 전가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사도첨사 김완이 왜군 대선 1척을 분멸했고요. 불태워 없애버렸고 그다음 방답첨사 이순신, 무의공 이순신이라고도 하고 입부 이순신이라고도 하는데 이순신 장군과 한글 이름은 같지만 한자는 다르죠. 이분이 대선 희하의 병사들이 대선 1척을 분멸을 했고 광량현감 어영담이 대선 1척, 전첨사 이영화가 소선 1척, 변존서, 송희립, 김효성, 이설 등의 힘을 합쳐서 대선 1척을 불태워 없애버리고 5척 모두를 남김없이 당파 분멸을 해버린 게 이날 전과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하포해전이 어디서 있었나에 대한 논란이 최근에 이제 벌어지고 있는데 마산 하포다 이런 설이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아니다 진해 학계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를 포함해서 마산 하포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노산 이현상이라든지 해군사관학교의 전설적인 그 조승도 교수님 자꾸 하셨지만 그 다음에 여수의 향토사학자 임기봉 선생님 이런 분들이 이제 그 1960년대 70년대 이때부터 지금까지 쭉 주장을 해 온 건데 최근에 이제 일부 분들이 진해 학계 쪽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마산 하포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쪽이 신라 경덕왕 이래 면면하게 하포라는 지명이 이곳에서 유지되어 왔다. 그리고 고지도나 사료에 분명히 이곳에 하포가 나타나고 있다. 그 다음에 웅천지 하포 전향이라고 했는데 이 하포 전향에다 방점을 줘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하포 앞바다 이 말인데 하포 앞바다는요. 마산 그 앞바다는 웅천 땅하고 창원 땅하고 사이에 들어가 있는 깊숙한 바다이기 때문에 해상에서 보면은 그걸 뭐 웅천 땅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창원 땅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순신 장군은 웅천지라고 했거든요. 거기를 하포 전향을.
근데 이제 이순신 장군이 이런 간혹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구산면 반도 끝에 있는 그 정도를 어떤 때는 하루 전날은 당포 파회 병장에 보면 하루 전날은 창원 땅 정도라고 했다가 그 다음날은 웅천 땅 정도라고 했던 적도 있거든요. 그만큼 이 하포 전량은 그 경계가 굉장히 불분명하고 웅천 땅이라 해도 되고 창원 땅이라고 해도 되는 그런 땅입니다. 근데 이제 또 신시에 추격을 했다. 오후 4시에 신시에 추격을 하게 되면은 진해 학계 같은 경우에는 불과 뭐 7, 8km 밖에 안 되는데 그래 가지고 남포로 가 봐야 그 뭐 7시 정도 해도 지기 전에 도착하는데 무슨 밤중에 노를 재촉해 가지고 갔겠느냐. 상황론적으로 봐도 이건 전혀 아니다. 그래서 마산 하포가 틀림없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진해 학계가 하포라는 사료나 지도가 아무리 뒤져봐도 하나도 없다. 전무하다는 게 이게 이제 주장입니다. 반면에 진해 학계를 하포해전지라고 주장하는 측은 웅천 땅 하포에서 있었다고 했지 않느냐 이순신 장군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웅천 땅 하포 여기서 딱 2자를 빼먹었어요. 전량 이 전량을 빼버리고 딱 웅천 땅 하포에서 있었다 이렇게 주장하거든요. 그리고 또 상황 논리로 주장을 합니다. 이순신 장군이 신시에 출발 적선을 발견했다고 하지만 뭐 우리가 출발해가지고 나가려고 하면 준비를 하고 다시 뭐 출동 준비하는데 2시간 이상 걸린다. 그래서 유시 이후에 추격을 했다. 이런 또 옛날에는 신시라고 해놓고 다시 최근에 이 유시라고 고쳤어요. 이런 주장하는 분들이. 그런데 보십시오. 유시에 추격을 했다고 하면 발견하고 2시간이나 지체를 하면 그게 그 배들이 이미 마산까지 들어가 버렸거나 저쪽 부산 쪽으로 갔다고 해도 그거는 벌써 저쪽 웅포까지 가버렸을 거예요. 눈에 시야에 사라져버리고 없는데 출동하면 뭐합니까? 그리고 또 하포에는 하포가 없었고 뭐 마산포가 따로 있었다 이런 또 주장을 하는데 엄연히 하포가 있었죠. 그리고 학계를 그때 이제 이순신 장군이 전쟁 끝나고 나서 주민들한테 물어봤더니 학계라고 하는데 그걸 받아 적으면서 합계라고 적었을 것이다 이렇게 소설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유일하게 내세우는 게 안방주는 은봉전서 이걸 이제 근거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마산하포 쪽에 사료가 얼마만큼 많으냐 하면은 한번 보십시오. 삼국사기, 고려사, 세종실록 지리지, 경상도 지리지, 연려실기술, 경상도 읍지, 신정동국여지성남 여기 가장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신라 경덕왕 때부터 골포현이 하포가 되어가지고 지금까지 쭉 유지되어 왔다는 게 신정동국여지성남에 기록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김종직이 쓴 점제필집이라든지 그 다음에 1587년에 함안군 읍지인 함주지에도 함안이 동쪽으로 하포와 연해 있다 이런 이제 기록이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동주집 이민구 경상도 관찰사를 한 사람인데 이런 사료들이 넘칩니다. 마산이 하포라는 것은. 그런데 웅천현 아까 진해 쪽 학계 쪽에는 그런 하포라는 사료가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지도를 살펴봐도 마산 쪽에 하포가 이렇게 있죠. 이게 이제 동여도인데 동여도에 보면 하포 이렇게 되어 있고 요 옆에 마산포도 있네요. 마산포 여기 하포. 그래가지고 해동지도, 청구도, 동여도, 대동여지도 이런데 전부 마산 쪽에 하포가 나오지 진해 학계 주변에는 하포는커녕 학계는커녕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지도가 전무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이민구 동주집인데 이게 이민구라는 사람은 지복뉴스를 쓴 이수광의 아들입니다. 이 사람은 1589년에 태어나서 1670년에 이제 돌아가신 분인데 경상도 관찰사도 했고 그 다음에 강원도 관찰사도 했는데 자기가 경상도 관찰사를 하던 시절에 이 월령대를 방문을 해가지고 기록을 남긴 게 있어요. 월령대는 지금 현재 마산에 가면은 신마산 경남대학교 앞에 있는데 가면 지금도 이렇게 현존하고 있습니다. 이거 제가 찍은 사진인데 월령대는 고은 최치원 선생이 여기서 말년에 후학들을 가르치기도 했다. 그런 이제 이야기들이 전해오는데 어쨌든 이민구가 월령대를 방문해가지고 부를 하나 쓴 게 있어요. 부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시도 있고 부도 있고 송도 있고 책도 있는데 대표적인 부가 우리는 소동파의 적벽부 같은 게 부죠. 어쨌든 이민구의 부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회사는 마음의 상처 많았던 곳이라 해산 수기 정인해
군부가 지부를 옮겼네. 이게 군부 이기아둑. 여기 아둑은 이게 이제 둑기인데 대장기거든요. 대장기를 하포에서 진주로 옮겼다는 이야기입니다. 임진왜란 개전 초반에 그 경상 우병령이 하포에서 진주로 옮겨갔거든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군부가 지부를 옮겼네. 둔영이 하포를 바라보고 있으니 하포에 임하고 있으니 일찍이 물길 익혀 적을 물리쳤네. 이렇게 성습 유이 구벌한 하였네. 이렇게 내고 이게 이제 이순신 장군이 여기 월령대 앞에서 왜군을 물리쳤다는 이런 그 저 방문기에 이렇게 나와요. 이민구의 동주집에. 이런 것도 하나의 사료가 되겠죠. 그럼 이제 다음 진해학계 관련 지도 한번 살펴볼까요? 아무리 살펴봐도 없는데 그러면은 1889년에 작성한 웅천군 읍지를 이 진해학계 이 주변에 뭐가 없나 해서 한번 뒤져봤더니 모란포라고 나옵니다. 딱 그 자리에 모란포라고 나오고 주변에는 수치, 원포, 죽곡, 명동, 삼포, 제포 뭐 그 다음에 행암까지 다 나오는데 합포는 그냥 학계도 안 나옵니다. 모란포만 이렇게 딱 나오고요. 그러니까 전혀 나타나지도 않는 이런 이제 그 위치가 여기가 하포해전지라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데 참 웃기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2003년도에 진해시에서 그 당시에는 마창진 그 통합이 되기 전인데 진해시는 별도로 있었죠. 요즘은 창원시 진해구지만 거기서 작성한 행정지도를 살펴보면은 그 자리에 학계라고 딱 이렇게 세 학자 그 포구포자를 써가지고 한자까지 병기를 해가지고 학계라고 해놨어요. 근데 이 세 학자를 합자로 다시 뭐 발음을 이게 변형이 됐을 거라고 하는데 국문학자들한테 제가 물어보니 엉터리 없는 이야기랍니다. 어떻게 세 학자가 합자로 바뀌느냐고.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진해 학계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최근에 또 이런 지도를 하나 들고 나왔어요. 일본 그 해군 수로부에서 작성한 지도인데 1904년에 여기에 보면은 하포말이 있다 이거죠. 하포말. 그러면 여기가 하포이기 때문에 여기가 하포말, 하포 끝이라고 하지 않느냐. 영어로 학계 끝이라고 되어 있네요. 근데 이게 이 지도를 저도 다 살펴봤는데 일본 해군이 1904년에 작성했으면 을사늑약이 1905년인데 그 한 해 전인데 이미 그때 이제 이전부터 우리나라를 집어삼키려고 해안을 전부 이 사람들이 측량을 하고 있었어요. 러일 전쟁에 대비하는 그런 이제 시점이었는데 근데 자세히 보면은 이 하포하고 하포말은 멀리 떨어져 있어요. 하포는 한참 안에 있고 그 끝자락에 하포말이 있다 이렇게 바닷가에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작성한 거 보십시오. 요즘도 대일산이 있는데 대일산 있죠. 대일산의 높이가 332m라고 표고까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왜 그러면은 학계나 하포라는 지명을 안 써놨습니까? 저쪽에 써놨어요. 그리고 똑같은 지도를 살펴봐도 부산 해운대 쪽에도 이런 지도가 똑같은 게 있는데 해군 수로부에서 작성한 게 해운대하고 해운말이 많이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이런 걸 봐도 이거 여기가 하포말이 이렇게 있다고 해서 여기가 하포다. 이거는 엉터리 없는 일이고 주장이고 그리고 1904년 지도 일본군이 작성한 지도하고 1592년 임진왜란 때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임진왜란 때는 여기 아무런 그 집도 없었고 진짜 아무것도 없었어요. 민가도 없고 아무것도 없던 그런 자리인데 그걸 일본 해군이 1904년에 작성한 지도에 하포말이 나온다. 이 참 이걸 보고 저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또 이 실측 검증까지 해봤어요. 그 실제 그제도 영등포에서 신시에 추격해가지고 그 다음에 하포까지 갔다가 밤중에 창원까지 내려오려고 하면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 이걸 이제 요트를 빌려가지고 2020년 6월 16일 날 그 경남시민문화네트워크하고 우리 이순신 전략연구소가 합동으로 거제도 영등포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장목면 구영리에서 출발해가지고 소위 말하는 진해 학계를 갔다가 그 다음에 남포로 이제 가는 이걸 한번 측정을 했거든요. 요트 속도는 시속 7km로 맞췄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그 판옥선의 속도를 그 추정한 그런 자료를 발표한 적이 있는데 그 자료에 의하면은 판옥선은 평균 시속이 6.2km 이상은 나왔고 제 1차 출전 그 경로를 전부 해가지고 제가 이제 계산을 해낸 건데 그 다음에 추격전이 벌어지면 시속 10km 이상도 나온다 이런 이제 결과를 발표한 게 있어요. 어쨌든 우리는 시속 7km로 맞춰가지고 영등포 그 장목면 구영리에서 오후 4시 신시라고 했으니까
16시에 정확하게 출발해가지고 영등포에서 학교에 가서 소위 말하는 진해 학교에 도착을 해보니 오후 4시 55분밖에 안 됐어요. 이게 그 진짜 한 7, 8km 많이 보입니다. 고영에서 보면 학교가 7, 8km밖에 안 되는 거리인데, 그래 거기 가서 이제 전투가 있었을 것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상정해서 한 30분 쉬었다가 학교에서 5시 25분에 출발해가지고 남포로 가봤더니, 이 남포가요, 지금 이순신 장군은 남포라고 했는데 요즘 그 지역 주민들이 한 30년 전에 알란자를 써가지고 남포라고 바꿔버렸어요. 참 웃기는 이야기인데, 어떻게 다른 사료에도 보면 면면하게 여기도 남포라고 되어 있는데 쫙 주민들이 대구가 알라으로 오는 동네라 해서 알란자를 써가지고 남포로 바꿔버렸는데, 어쨌든 뭐 그건 좀 논의의 이야기지만 도착한 게 16시 35분이었어요. 18시 35분, 6시 35분. 해가 환했죠. 이날 뭐 일몰 시간이 1592년 음력 5월 7일 일몰 시간하고 똑같습니다. 그게 19시 48분이 일몰 시간인데 우리가 남포에 도착해보니 16시 35분밖에 안 됐어요. 해가 중천에 있는데 이순신 장군의 기록에 밤중에 노를 재촉하여 그 남포 창원 땅 남포로 내려왔다, 승야 총로했다는 거하고 전혀 맞지 않았어요. 이렇게 1차 검증을 해보니까 해가 중천에 있는데 무슨 승야 총로를 합니까? 밤중에 노를 쟀습니까? 그래 2차는 또 2차 실체 검증을 한 번 더 했거든요. 이때는 이제 경남 시민문화 네트워크만 했는데 이제는 마산까지 한번 측정해 봤어요. 영등포 그제도 구영에서 마산 그 산호동까지 얼마나 걸릴까? 역시 시속 7km의 그 요트를 속도를 맞춰 가지고 출발을 영등포에서 오후 신시라고 했으니까 4시 한 8분쯤에 정확히 출발을 했는데 용마산 안에 들어와 가지고 마산 하포 그 산호동 쪽에 도착해 보니 18시 55분이었어요. 7시도 되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몰이 그 아까 7시 48분인데 해가 지고 난 뒤에도 한 2, 30분 동안은 해상에서 식별이 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히 그 5척을 분별할 시간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어두워지고 난 뒤에 승리 후에 밤에 남포로 내려왔다는 게 승야 총로하고 이 기록하고 정확하게 일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 2차 실측 검증을 해본 결과 마산 하포가 맞지, 이순신 장군의 기록을 우리가 들여다보면은 진해 학계는 전혀 아니다, 이걸로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또 이제 진해 학계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원포 이야기를 들고 나오는데, 이게 이제 안방준이라는 사람이 쓴 그 은봉전서 중에서 부산기사라는 기록에 그런 게 나와요. 작성 시기는 후손들이, 안방준의 후손들이 이제 유고를 전부 모아가지고 정리해가지고 1864년 고종 1년에 간행한 그 문집 집대성한 겁니다. 그 내용 중에, 부산기사 내용 중에 어떤 게 나오냐면은 하포해전 관련된 게 마산포에서 나오는 적선 9척을 원포에서 불태워 없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점이 뭐냐면은 날짜가 음력 5월 7일인데 5월 8일이라고 되어 있고, 그래서 척수가 이순신 장군이 5척이라 했는데 이게 9척이라고 하죠. 이순신 장군이 9척을 때려 부숴 놓고 5척밖에 안 부쉈다고 그냥 그 선조에게 그렇게 축소 보고를 했겠습니까? 이 전과 등이 이순신 장계와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원포는 진해 국가산업단지 내에 현재도 있는 지명이고 옛날부터 있었던 지명인데, 저분들이 주장하는 학계하고는 원포가 전혀 다른 곳입니다. 다른 지명인데 학계에서는 그런 해전이 없었어요. 결론은 이 기록도 안방준의 은봉전서 부산기사 기록도 여러 그 사료들을 비교 분석해서 사료 비판을 통해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저런 그 여러 가지 그 자료들을 다 집대성해 가지고 정리를 해서 하포해전 논문을 하나 발표를 했어요. 제목은 하포해전지 위치 비정에 관한 연구. 저자는 뭐 제가 쓴 거고, 학회가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입니다. 이게 그 KCI 등재지인데 문화역사지리 제33권 제2호 2021년에 이제 등재가 된 그런 논문인데요. 학술지입니다.
이제 심사위원들이 인정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결론이 뭐였느냐 하면은 하포해전지는 창원부 하포 앞바다로 비정한다. 그렇게 이야기했고, 그러나 구체적으로 왜군이 상륙한 지점은 앞으로 추가적인 연구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본다.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순신 장군 하포해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우리 이순신 전략연구소는 학생, 공무원, 군인, 기업체,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이순신 리더십 교육을 하고 있으며, 특히 제가 이제 이순신 전적지를 약 한 20년 동안 300개 이상 답사한 그 경험을 살려가지고 현장을 답사해서 그 강의를 하는 것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이쪽으로 전화를 해서 신청해 주시면 제가 적극적으로 가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순신 장군의 하포해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